네, 조선주에 대한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업종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세 번째, 바로 바이오입니다. 부활한 바이오주, 올해도 약발 받을까? 궁금한 내용이네요. 2024년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 부활한 게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상승에 제동이 걸려 있죠. 자, 그렇다면 새해에는 다시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에 대한 네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합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도 살짝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를 하신 분이 세 분이시고 이희근 대표가 지금 중립 의견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세요? 예, 다른 것보다는 네. 사실 바이오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조정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이오주의 대장주인 알토오젠 주가를 보면 상승을 할 때는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 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토오젠이 다시 60일선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바이오주는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 대신 반대로 횡보 하단을 하향 이탈한다면 바이오주들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매수 결정을 하기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매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희근 대표님께서는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추세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에서 이런 중립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김태훈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비중 확대 의견으로 답을 주셨잖아요. 새해 바이오주가 좋을 것이다, 강세할 것이다 예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바이오는 비중 확대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올해 CDMO 시장의 성장입니다. CDMO는 한 13% 정도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이제 좌절되었는데 생물보안법의 통과 이슈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CDMO 기업이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T팜이 올해 새로운 신규 설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CDMO 시장에서 성장성이 바이오 산업의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비기수가 올해도 지속해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로 대표되는 기술 수출이 바이오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올해는 유한양행, HK이노엔, HLB 등 HDA 신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신약 랠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바이오 업종은 고환율 시대의 환율과 무관한 업종입니다. 이런 점도 바이오 강세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지난해 바이오가 크게 상승한 이후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권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접근해봐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월에는 또 바이오주 가운데 가장 빅 이슈가 있잖아요. 이것도 김태훈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빅 이벤트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입니다. 네, 이렇게 학회 일정이라든지 컨퍼런스 일정이 있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매수해서 그 일정이 다가오기 전후로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팔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통 학회나 컨퍼런스 등 바이오 일정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공식 초청을 받고 발표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최초로 초대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보통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중소형 바이오 기업으로 초대를 받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그리고 위산분비 억제제죠. 자큐브를 가지고 공식 참가하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새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업종 확인하실까요? 작년에 계속되는 하락세 때문에 주목받았던 2차 전지입니다. 우울한 2차 전지주 바닥 탈출 나설까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로 전략을 했습니다. 애증의 주식이 된 2차 전지, 새해에는 바닥 탈출에 나설 수 있을지 전문가들, 우리 대표님들의 투자 의견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지금 비중 확대하신 분 중립도 있으시고 두 분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어요. 강동현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 비중 축소면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좋고 안 좋고를 이제 뭐 문제 삼을 게 아니고요. 일단 기술적,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들이 모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코스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그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그룹, 소재 기업들도 하락 추세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 월봉상 하락 지속형입니다. 이 말은 가격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펀더멘털상으로 뭐 단순히 가치 이하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수급적인 매물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추리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는 만큼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돈을 조금 더 주고 산다 하더라도 저점이 확인이 되는 그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희근 대표님께서는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뭐 올해 2025년에는 2차 전지주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사실 너무 강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악재 너무 과하게 방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뭐 취임을 하더라도 IRA 법안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 60석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52석입니다. 따라서 법안 폐지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하원에서 50% 이상 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막상 트럼프가 취임을 했을 때 이런 법들이 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과하게 하락한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는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후내년에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업황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본다면 주가는 상반기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업종들의 새해 전망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5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네 분이 투자 필살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희근 대표입니다. 2025년 증시 방향 키는 외국인에 달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인은 사실 작년에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이었는데 2025년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대형의 영역이니까요. 외국인 수급이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시장 상승을 할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바뀐다면 우리 시장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외국인들은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수급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 이거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코스피 시장에서 1영업일 또는 2영업일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2조 원 이상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대형주 매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고 여기에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이것은 반드시 포트에 담아서 외국인과 함께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 꼭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김동화 대표의 투자 필살기 만나보실까요? 자, 새해 증시 트럼프 트레이드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 관련해서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제 이 12월 달, 1월 달에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일자만 나와도 주가가 많이 급등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살펴보니까, 먼저 이제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AI 드론, 그리고 이제 LNG선, 양자 컴퓨터, 이 모두 다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업종들인데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1월 달도 첫날 보니까는 이 로봇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도 첫날에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많은 급등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투자의 팁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과 양자 컴퓨터, AI 데이터 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로봇과 휴머노이드 하나를 만드는데 이 총괄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날에 로봇주가 급등이 나오면 다음 날에는 반도체주들이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급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AI 관련 주식들이 분명히 또 급등이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드론 주식들이 함께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1월 달, 2월 달 매매를 하다 보면은 좀 재미있는 투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태훈 대표의 투자 필살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삶을 바꿀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신 건데, 이게 뭐 어떤 신기술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삶을 바꾸는 기술들, 네, 이 기술들과 연관된 종목들은 역사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 네, 이런 종목들인데요. 올해 삶을 바꿀 기술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네,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섹터는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올해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은 우리 실생활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는 기술적 격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기업, 그리고 대기업들과 연합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탑픽은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동현 대표의 투자 필살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새해에는 52주 신고가 업종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전략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 중심의 52주 신고가를 낸 업종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네. 일단 시총 상위주는 업종의 중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각 업종에 중심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들이 52주 신고가를 냈다라는 거는 관련 종목 그리고 업종, 소부장까지 모두 추세적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를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시장은 상승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더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신고가가 낮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바로 사라 이런 전략이 아니고요. 보통 첫 번째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그랬고 조선업도 그랬습니다. 그런 매물 눌림 현상에서 그 과정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아주 성공적인 필승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